당장 짐 싸서 나가. 이혼하자마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저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보고 나가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 집 주인이 전데요? 탁자 위에 올려둔 등기권리증, 그리고 남편이 법원에서 직접 쓴 각서, 그 2장의 서류가 그들의 미래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집에서 나갈 사람은 제가 아니라 그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도둑년아, 감히 내 아들 집을 가로채? 70억 대저택의 웅장한 철문 앞 시어머니는 대문을 발로 차며 악을 썼습니다. 당장 문 열어. 내까짓게 주인 행세하는 꼴 못 봐준다. 옆에 선 전 남편은 기세등등하게 택시 기사에게 호통을 쳤죠. 여기 우리 집입니다. 들어가도 된다고요. 저는 인터폰 너머로 그들의 발악을 지켜보며 조용히 보안팀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남의 집에 쳐들어온 불청객들, 그들의 오만과 무시는 처음으로 값을 치르게 됩니다. 영상 시작 전 채널 구독해 주시면 재밌는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가정법원 복도에 민석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은아, 제발 좀 빨리 서명해. 지금 수지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민석은 손에 든 서류 뭉치를 쾅 내려놓고 지은 앞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서류 맨 위에는 큼지막한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 포기 및 위자료 부청구 각서. 지은은 그 글씨를 천천히 읽고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냉정했습니다. 민석 씨, 이혼 사유가 당신 불륜인데 왜 제가 이 각서에 서명해야 합니까? 민석은 얼굴이 붉어지며 펄쩍 뛰었습니다. 아, 됐어. 그냥 서명하면 되는 거야. 말 길게 하지 말자고. 나 지금 바쁘다고. 민석은 짜증을 못 참고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성급하게 쓱쓱 적어 내려갔습니다. 마치 빨리 끝내고 싶다는 듯 서명은 삐뚤삐뚤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두 팔을 끼고 서 있던 말자가 비웃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에이구, 잘 됐네. 드디어 끝났네. 빈손으로 나가는 거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하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펜을 들어 또박또박 자신의 이름을 썼습니다. 표정에는 후회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서명을 끝내자 민석이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법원을 나서자 말자가 바로 팔짱을 끼며 웃었습니다. 하, 이제 진짜 남남이네 잘 가라. 지은아 앞으로 잘 살아보죠. 민석도 코웃음을 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그래. 깔끔하다. 이제 끝난 거야. 서로 얼굴 보지 말자. 말자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손을 들어 택시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검은색 고급 세단이 조용히 지은 앞에 멈춰 섰습니다. 번쩍거리는 차체가 눈에 확 띄었습니다. 운전석 문이 부드럽게 열렸고 정장을 입은 기사가 내렸습니다. 그는 지은 앞에서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사모님, 오랫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히 가시죠. 민석과 말자의 표정이 딱 굳었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지은은 아무 말 없이 문을 열고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차 문이 탁 하고 닫히자 세단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이 갑자기 말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차 뭐야? 저거 렌터카야? 아니지? 뭐야? 말자는 황급히 택시를 다시 불렀습니다. 에이, 뭐야, 마지막 허세겠지. 그냥 따라가 보자. 저게 뭔데? 둘은 허둥지둥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택시기사가 묻기도 전에 민석이 외쳤습니다. 저 검은 차, 저거 따라가 주세요. 빨리요. 놓치면 안 돼요. 택시는 급하게 움직였고 민석과 말자는 앞좌석 뒤를 움켜쥔 채 차창 밖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말자의 입에서 중얼거림이 흘렀습니다. 저게 대체 뭔데 전현 뭐 숨긴 게 있는 거야? 민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은 너 대체 누구랑 얽힌 거야? 택시는 점점 속도를 높였고 복도에서 시작된 이혼의 끝은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차량은 도심을 벗어나 고급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웅장한 철문 앞에서 지은의 차가 멈춰 서자 보안 시스템이 작동하며 문이 열렸습니다. 택시기사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저기 따라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무지 비싸 보여요. 민석이 허리를 곧게 펴고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 우리 집입니다. 들어가도 돼요. 택시가 철문을 통과하자 넓은 정원과 70억은 좋게 될 법한 대저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말자는 택시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였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게 집이야? 아니, 저게 뭐야? 궁궐이야 뭐야? 택시가 멈추기도 전에 말자는 벌컥 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고작 몇 년 살았다고 이렇게 잘난 척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와. 당장 짐 싸고 나가. 민석도 당황했는지 말자를 말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조용히 좀 해요. 사람들 쳐다봐요. 지은은 아무 말 없이 천천히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이미 이 공간의 주인이었던 사람처럼 당당했습니다. 거실 중앙의 대리석 탁자 위에는 2개의 서류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등기권리증, 다른 하나는 방금 법원에서 민석이 작성한 재산분할 포기 각서 사본이었습니다. 말자가 지은 뒤를 따라 들어오며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습니다. 지은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집은 우리 민석이 이름으로 된 집이야. 네가 왜 또 와? 지은은 천천히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짧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집이 민석 씨 명의라고 착각하셨죠? 말자가 멈칫했습니다. 뭐, 지금 뭐라고? 지은은 등기권리증을 들어보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등기부 등본을 떼보지 않으셨죠?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믿고 계셨죠? 민석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확인하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식어갔습니다. 이게 뭐야? 왜 내 이름이? 집주일란에는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지은. 말자의 입이 떨렸습니다.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야. 이 집은 우리 아들이 산 거야. 네가 산 게 아니잖아. 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칼처럼 내리꽂았습니다. 이 집은 결혼 전에 제가 제 돈으로 산 집입니다. 즉, 제 특유 재산입니다. 민석은 종이를 꼭 쥔 채 작게 떨며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은? 지은은 책상 위 다른 서류, 포기각서를 가리켰습니다. 네. 그리고 민석 씨. 지은은 미소도 없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법원에서 직접 쓴 저 각서 때문에 이 집에 대한 당신의 권리는 이제 영원히 없습니다. 말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어. 다시 써. 지은은 덤덤히 말했습니다. 각서는 철회가 안 됩니다. 끝났습니다. 민석은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동자가 허공을 헤맸습니다. 지은아, 너 나 속였어? 지은은 차갑게 답했습니다. 아니요.
민석 씨가 저를 무시했을 뿐이에요. 말자가 눈을 부라리며 지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년아, 네가 내 아들 몰래 명의 신탁해 놓은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이 집 우리 거야. 내 아들 거라고. 말자는 팔을 번쩍 들어 지은의 뺨을 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지은이 차분하게 스마트워치를 탭하자 집안에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잠시 뒤 현관 쪽에서 빠른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안팀입니다. 긴급 출동. 검은 유니폼을 입은 경비원 3명이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가슴에는 PRIVAT, SECURITY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리더격 경비원이 지은에게 다가와 묻습니다. 사모님, 신고 확인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지은은 흔들리지 않는 표정으로 딱 잘라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남남인 사람들이 제 허락 없이 이 집에 들어왔어요. 불법 침입입니다. 당장 끌어내주세요. 경비원들이 말자와 민석의 양팔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말자가 고함쳤습니다. 손 놔. 내가 누군지 알아? 손대지 마. 민석도 발버둥치며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오해예요. 저는 전 남편입니다. 전 남편이라고요. 지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네. 전 남편.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은 순간부터 법적으로는 완전한 타인입니다. 말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지은아, 이 미친년아, 너 나가. 이 집은 내 아들 집이야. 우리가 주인이라고. 그러자 지은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웃지도 않았고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등기부 등본에 제 이름만 있어요. 확인하고 싶으시면 등기소에 가보세요. 아주 천천히. 민석이 경비원의 손을 뿌리치려 하며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지은아, 나 좀 들어가게 해줘. 우리 얘기 좀 하자.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그는 지은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고 몸을 숙였지만 경비원이 단단히 그의 팔을 뒤로 꺾었습니다. 손 떼세요. 접근 금지 명령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경비원들이 두 사람을 현관 쪽으로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말자가 뒤돌아 고래고래 외쳤습니다.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우리를 끌어내? 이 집은 내 아들 덕에 산 거잖아. 네가 뭔 힘이 있다고. 지은은 단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저요? 이 집 제 돈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들이 나갈 시간입니다. 현관문이 거칠게 닫히며 철컥. 그리고 철문이 굳게 잠겼습니다. 지은은 창문 너머로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대문 밖에서 말자와 민석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철문을 두들기며 절규했습니다. 이건 사기야. 사기라고. 나 없으면 너 아무것도 아니야. 들려. 아무것도. 말자도 거칠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두꺼운 철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천천히 우려냈습니다. 컵에서 올라오는 김이 잔잔했습니다. 3년 동안 참아왔던 시간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매일 아침 시어머니 기분 맞추기, 남편 뒤치다꺼리, 밤늦게까지 혼자 집안일. 이제 그 모든 게 끝났습니다. 지은의 입가에 처음으로 아주 작고 아주 단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내 인생의 시작입니다. 지은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맛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1시간 뒤 대형 트럭이 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용역업체입니다. 폐기물 수거 왔어요. 작업복을 입은 남자들이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말자와 민석이 가져온 모든 짐이
도로변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말자의 화장대, 민석의 운동기구, 옷가지들까지 모두 폐기물 스티커가 붙은 채 버려졌습니다. 우리 짐을 왜 버리는 거야? 말자가 작업자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집주인 지시로 처리하는 겁니다. 불만 있으시면 집주인께 말씀하세요. 작업자가 무뚝뚝하게 대답하며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웅성거렸습니다. 저기 뭐야? 이사 가나? 쫓겨나는 것 같은데? 창피해진 민석이 지갑을 꺼냈지만 모든 신용카드에 사용 정지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지은이가 한 거구나. 민석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말자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대문 앞에 드러누웠습니다. 도와주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폭행하고 쫓아냈어요. 말자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지은은 2층 테라스에서 이 광경을 스마트폰으로 녹화했습니다. 녹화된 영상을 변호사에게 즉시 전송했습니다. 명예훼손 증거 자료로 활용하겠어요. 지은이 혼자 말하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도진 변호사님? 예상대로 거짓 증언을 시작했네요. 주민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신고 접수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경찰관이 말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저를 때리고 집에서 쫓아냈어요. 말자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드님 집인가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네, 우리 아들 집이에요. 말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관이 인터폰을 눌러 지은에게 연락했습니다. 집주인분 계시나요? 네, 한지은입니다.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등기부 등본 확인해도 될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현관에 준비해 두겠어요. 잠시 후 지은이 등기부 등본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말자를 바라봤습니다. 이 집은 한지은 씨 명이네요. 아드님 이름은 없어요. 말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허위 신고는 처벌 대상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행패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경찰관이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두 사람은 짐을 끌고 근처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민석이 수지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현재 사용 중이지 않은 번호라는 안내만 들렸습니다. 수지가 번호를 바꿨나? 민석이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찜질방 구석에 자리 잡은 민석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동전 몇 개와 1,000원짜리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식혜 한 잔도 못 사 먹겠네. 민석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소 지은이 매달 챙겨주던 용돈 200만 원이 생각났습니다. 말자는 잠을 자지 않고 밤새 지은을 욕했습니다. 그년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야. 복수해야 해. 말자가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철수야? 이모야.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상대방은 말자의 조카였습니다. 뒷골목에서 어슬렁거리며 살아가는 건달이었습니다. 돈 뜯어낼 방법이 있을 거야. 만나자. 말자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이 지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각서는 실수였어. 대화 좀 하자. 하지만 발송 실패 메시지만 떴습니다. 지은이 민석의 번호를 차단한 것이었습니다. 이것까지? 민석이 허탈해했습니다. 지은은 집안의 가구를 전부 바꾸고 있었습니다. 시댁과 관련된 모든 물건들을 치웠습니다. 말자가 좋아하던 꽃무늬 소파도 민석이 쓰던 안마의자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 정말 새 출발이네요. 지은이 깨끗해진 거실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직원이 마지막 정리를 마쳤습니다. 모든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지은의 취향에 맞는 모던한 가구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찜질방에서 사흘째 되는 날 민석은 절망했습니다. 몰래 숨겨둔 비상금 50만 원마저 말자가 컵라면 사 먹는데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엄마, 그 돈 왜 썼어? 민석이 따져 물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었잖아. 말자가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민석은 수지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지가 일하던 바에 가보자. 민석이 말자에게 말했습니다. 말자는 조카와 만나 위험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은이네 집 구조는 어때? 조카가 물었습니다. 2층 집이고 보안이 좀 빡빡해. 하지만 돈은 엄청 많을 거야. 말자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한편 지은의 변호사가 민석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제목의 공식 문서였습니다. 민석이 우편함에서 편지를 꺼내 읽어봤습니다. 100m 이내 접근 금지. 민석이 분노로 편지를 구겨버렸습니다. 어떻게든 지은을 만나서 돈을 받아내야 해. 민석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민석이 수지가 일하던 바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가게 문에는 임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장님, 여기서 일하던 수지 어디 갔는지 아세요? 민석이 옆 가게 사장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여자? 한 달 전에 돈 빌려가서 잠적했어. 너도 당했구나? 사장이 혀를 찼습니다. 민석이 멍하니 서 있을 때 뒤에서 험상궂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박민석 맞지? 민석이 뒤돌아보니 덩치 큰 남자 셋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수지가 내 명의로 빌린 돈 3천만 원. 연대 보증도 네가 섰잖아. 남자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뭔 소리예요? 저는 그런 거 한 적 없는데요. 민석이 당황했습니다. 각서에 내 도장 찍혀 있어. 뒷골목으로 가자. 남자들이 민석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어두운 골목에서 사채업자들이 민석을 둘러쌌습니다. 3천만 원에 이자까지 합쳐서 5천만 원이야. 사채업자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수지가 제 모르게 한 거예요. 민석이 울먹이며 호소했습니다. 그런 건 우리가 알 바 아니고. 사채업자가 주먹으로 민석의 뺨을 때렸습니다. 민석이 바닥에 넘어지며 코피를 흘렸습니다. 돈 없으면 신체로 갚아야지. 사채업자가 신체 포기 각서를 꺼냈습니다. 공포에 질린 민석이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제 전처 집에 현금이 수십억 있어요. 민석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눈을 번뜩였습니다. 어디에? 강남에 70억짜리 저택이 있어요. 그 집에 현금과 보석이 엄청 많아요. 민석이 거짓말을 섞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진짜야? 거짓말하면 죽는다. 사채업자가 위협했습니다. 제가 문 열어드릴게요. 그 돈으로 갚을 테니까 살려주세요. 민석이 비굴하게 매달렸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좋아. 승합차에 타. 사채업자들이 민석을 차에 태웠습니다. 밤 11시 지은은 서재에서 해외 시장 자료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각국의 주식 동향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됐습니다. 내일 아시아 시장이 중요하겠네. 지은이 차트를 보며 혼잣말했습니다. 그때 보안 시스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외부 센서가 움직임을 감지한 것이었습니다. 모니터를 통해 대문 앞을 확인한 지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석이 보안 패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설마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지은이 불안해했습니다. 민석의 손가락이 패드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결혼기념일 숫자를 입력하자 띠로리 하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열렸습니다. 아직 안 바꿨구나.
민석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낄낄대며 정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문 따주는 건 불법 침입 아니지? 사채업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이 급히 경찰 신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석이 현관문 비밀번호도 입력하려 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이미 현관 비번을 바꾼 상태였습니다. 왜 안 열려? 사채업자가 민석을 의심스럽게 쳐다봤습니다. 아, 이건 바뀐 것 같아요. 민석이 당황했습니다. 화가 난 사채업자들이 준비해온 도구로 거실 창문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지은아, 문 열어. 나 죽어. 민석이 비겁하게 소리쳤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창문을 통해 거실로 침입했습니다. 여기 진짜 돈 많은 집이네. 사채업자가 고급 가구들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지은은 2층 패닉룸으로 대피하려 했지만 전원이 차단되어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지은이 절망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돈 어디 있어? 나와. 사채업자가 고함쳤습니다. 지은은 골프채 하나를 들고 계단참 구석에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찾았다. 사채업자가 손전등으로 지은을 비췄습니다. 지은이 골프채를 휘둘렀지만 사채업자가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돈 어디 있냐고. 사채업자가 지은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없어요. 은행에 다 있어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석이 계단 아래에서 지켜보며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사채업자의 손이 점점 지은에게 가까워졌습니다. 괴한이 지은의 목을 움켜쥐려는 순간 현관 쪽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특수경호팀, 움직이지 마. 검은 전투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섬광탄과 함께 진입했습니다. 눈부신 빛이 터지자 사채업자들이 눈을 가리며 비틀거렸습니다. 으악, 뭐야 이거. 사채업자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훈련받은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사채업자들을 제압했습니다. 민석도 함께 바닥에 눌려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아, 아파요. 저는 피해자라고요. 민석이 발버둥쳤습니다. 뒤이어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강도진이었습니다. 지은 씨, 다치지 않으셨나요? 도진이 떨고 있는 지은에게 자신의 재킷을 덮어줬습니다. 도진 씨? 어떻게? 지은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익명의 투자자 제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혼 소송 중 위험을 감지해서 경호팀을 대기시켜뒀죠. 도진이 지은의 어깨를 감싸며 설명했습니다. 출동한 경찰들이 사채업자들을 수갑으로 채웠습니다. 특수 주거침입, 재물손괴,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사채업자들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습니다. 민석이 마지막까지 변명했습니다. 저는 강요당했어요. 억지로 문 연 거라고요. 하지만 도진이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민석이 스스로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강요당한 모습으로 보이나요? 도진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도진은 모든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 박민석은 특수주거 침입 공범이 분명합니다. 도진이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의 국선 변호사가 교묘하게 변론했습니다. 제 의뢰인은 초범이고 사채업자들의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행동한 것입니다.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말자도 경찰서에 와서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지만 도망갈 곳도 없어요.
말자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결국 민석과 말자는 불구속 수사 결정을 받았습니다. 일단 풀려나는 거네. 민석이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곳이 없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두 사람은 길바닥에서 서로를 탓했습니다. 네가 괜한 짓을 해서 이렇게 됐잖아. 말자가 민석을 때렸습니다. 엄마도 조카한테 이상한 짓 시키려고 했잖아요. 민석이 맞받아쳤습니다. 한편 도진은 지은에게 진심을 털어놨습니다. 더 이상 숨지 말고 세상 밖으로 나와주세요. 도진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이라는 가명 말고 한지은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요. 도진의 눈빛이 진실했습니다. 지은이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지은이 불안해했습니다. 제가 옆에 있을게요. 평생 지켜드릴게요. 도진이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은과 도진은 새로운 투자 자문사 설립을 준비했습니다. 회사 이름은 뭘로 할까요? 도진이 물었습니다. 피닉스 인베스트먼트 어떨까요? 지은이 제안했습니다. 불사조처럼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네요. 좋아요. 도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지은은 그동안의 수수한 차림을 벗고 전문가다운 이미지로 스타일링을 바꿨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깔끔한 헤어스타일이 카리스마를 더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도진이 감탄했습니다. 도진은 지은의 안전을 위해 저택 보안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했습니다. 24시간 경비 시스템과 개인 경호원까지 배치했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도진이 안심시켰습니다. 회사 설립 과정에서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업무적인 파트너에서 서로를 신뢰하는 동반자로 발전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은이 솔직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지은은 첫 번째 투자 설명회 개최를 결정했습니다. 한지은이라는 이름으로 정식 복귀하는 거예요. 지은이 각오를 다졌습니다. 언론에서는 신비의 투자자 제2의 정체 공개라는 제목으로 대대적인 보도 예고를 했습니다. 거리를 배회하던 민석이 전광판에 지은 모습을 봤습니다. 화려한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지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게 내 와이프였다고? 민석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질투와 박탈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놓친 게 저런 여자였다니. 민석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지은은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었고 민석은 여전히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갈림길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6개월 뒤 지은의 피닉스 인베스트먼트는 업계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분기 수익률 47% 달성. 직원이 환호하며 보고했습니다. 지은은 금융계의 여제로 불리며 각종 매체에 연일 보도됐습니다. 서점가에는 지은의 투자 철학을 담은 책들이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랐습니다. 한지은의 성공 투자법, 불사조의 귀환 같은 제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경제 전문 매거진에서는 지은을 표지 모델로 선정했습니다. 올해의 투자자상 수상자 한지은. 시상식에서 지은이 상을 받으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반면 민석과 말자는 쪽방촌에서 비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야, 박민석, 벽돌 좀 더 날라. 현장 소장이 고함쳤습니다. 땀범벅이 된 민석이 무거운 벽돌을 날랐습니다. 하루 일당 8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말자는 무료 급식소에서 줄을 서서 밥을 받아 먹었습니다. 할머니, 한 그릇만 더 주세요. 말자가 비굴하게 부탁했습니다. 급식소 TV에서 지은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우아한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말하는 지은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꾸준한 자기계발과 올바른 판단력입니다. 지은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말자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전현이 저렇게 잘 살고 있다니. 말자의 가슴이 쓰라렸습니다. 민석은 쪽방으로 돌아와 동거인들에게 허풍을 떨었습니다. TV에 나온 저 여자, 내 전 와이프였어. 민석이 지은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또 시작이네. 매일 똑같은 소리. 옆방 아저씨가 코웃음 쳤습니다. 정말이라니까. 우리 결혼 사진도 있어. 민석이 찢어진 사진 조각을 보여줬습니다. 허언증 환자 취급받는 기분이 어때? 다른 노숙자가 비웃었습니다. 한편 지은의 성공을 축하하는 대규모 갈라 파티가 5성급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지은은 미드나잇 블루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우아하게 등장했습니다. 오늘 주인공이 오셨네요. 도진이 지은의 손을 잡으며 에스코트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 연인 관계로 발전한 상태였습니다.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지은이 도진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파티장에서 축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한지은 대표의 성공을 축하합니다. 참석자들이 일제히 박수쳤습니다. 그때 호텔 로비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말자와 민석이 꾀죄죄한 몰골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들어가야 해. 내가 지은이 시어머니야. 말자가 보안 요원에게 소리쳤습니다. 초대장이 없으시면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요원이 단호하게 막았습니다. 위자료라도 받아야겠어. 민석이 말자에게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이 로비 바닥에 드러누워 행패를 부렸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버렸어요. 도와주세요. 말자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호소했습니다. 파티장에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아래층에 소란이 있습니다. 비서가 지은에게 귀띔했습니다. 지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업무 방해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파티는 계속 진행됐습니다. 도진이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한 발표를 하고 싶습니다. 도진이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지은 대표는 저의 최고의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도진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인입니다. 파티장이 환호성으로 들썩였습니다. 지은의 볼이 붉어졌습니다. 당신은 불사조처럼 재탄생한 진정한 성공자입니다. 도진이 지은에게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지은과 도진이 테라스로 나가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꿈 같아요. 지은이 도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더 높이 올라갈 거예요. 도진이 지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불꽃놀이가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하지만 샴페인 잔을 든 지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극심한 두통이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지은이 휘청거리며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지은 씨, 괜찮아요? 도진이 놀라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과로인 것 같아요. 지은이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행복의 절정에서 찾아온 이상 징후였습니다. 파티장 밖에서는 민석과 말자가 경찰차에 실려가고 있었습니다. 두고 보자. 지은아. 민석이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외침은 화려한 파티 음악에 묻혀버렸습니다. 지은은 도진의 품에 기대며 복잡한 감정을 정리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시작됐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련의 예감도 감돌았습니다. 파티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극심한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지은이 머리를 감싸며 신음했습니다.
순간 코에서 붉은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지은이 당황하며 휴지로 코를 막으려 했지만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오전 회의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안 되자 도진이 직접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지은 씨, 지은 씨. 도진이 침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비상키로 문을 열고 들어간 도진은 바닥에 쓰러진 지은을 발견했습니다. 지은 씨, 정신 차려요. 도진이 지은을 흔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저택에 도착해 지은을 응급실로 이송했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담당의가 심각한 표정으로 도진에게 설명했습니다. 스트레스성 뇌동맥류 파열 직전입니다. 즉시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해요. 의사의 말에 도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술 성공률은 어느 정도죠? 도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70% 정도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가 엄중하게 답했습니다. 지은의 위독설이 언론에 보도되자 말자와 민석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말자가 민석에게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은 악질 유튜버에게 연락했습니다. 독점 제보가 있어요. 돈 많이 줄게요. 민석이 유튜버에게 전화했습니다. 1시간 후 병원 로비에 카메라를 든 유튜버들이 몰려왔습니다. 말자가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억만장자가 되더니 시댁을 완전히 버렸어요. 말자가 눈물을 짜내며 말했습니다. 화병으로 쓰러진 거예요. 우리를 너무 모정하게 대했거든요. 말자의 거짓 증언이 실시간으로 중계됐습니다. 민석도 카메라 앞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아직 정서적 가족이에요. 면회를 허가해야 합니다. 민석이 병원 관계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법적으로는 남남이지만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가족 아니에요? 민석이 억지 논리를 펼쳤습니다. 도진이 로비로 내려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저분들은 법적으로 면회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도진이 병원 관계자에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유튜버들의 생중계로 병원 로비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억만장자의 비정한 최후. 유튜버가 자극적인 제목으로 방송했습니다. 중환자실에 지은은 의식이 희미한 상태에서도 밖의 소란을 느꼈습니다. 내 명예가. 지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진은 즉시 병원 법무팀을 소집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업무 방해로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도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튜버들은 조회수를 위해 더욱 자극적인 내용을 만들어냈습니다. 70억 자산가의 숨겨진 진실. 시댁 학대하다 벌받은 여자. 악질적인 썸네일과 제목들이 인터넷을 도배했습니다. 지은의 상태가 악화되어 긴급 수술이 결정됐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실로 이송합니다. 의료진이 병상을 밀며 이동했습니다. 도진이 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모든 걸 해결할게요. 도진이 지은에게 속삭였습니다. 말자와 민석은 수술실 앞까지 유튜버를 대동하고 올라왔습니다. 며느리 얼굴 한 번만 봐야겠어요. 말자가 의료진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여기는 중환자실입니다. 당장 나가세요. 간호사가 제지했습니다. 도진이 경호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저 사람들과 카메라 모두 끌어내고 접근 금지 가처분 위반으로 경찰 부르세요. 경호원들이 말자와 민석을 붙잡아 끌고 갔습니다. 이게 뭐야? 민석이 발버둥쳤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지은이 도진을 바라봤습니다. 간절한 눈빛으로 살고 싶다는 의지를 보냈습니다. 꼭 살아서 나와요.
도진이 지은의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수술 중 표시등이 켜지고 도진은 복도에서 기도하듯 기다렸습니다. 제발 무사하게. 도진이 두 손을 모으며 간절히 빌었습니다. 한편 경찰이 도착해 말자와 민석을 연행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 위반과 업무 방해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말자가 끝까지 억지를 부렸습니다. 유튜버들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장비가 압수됐습니다. 수술실 앞에는 도진 혼자만 남았습니다. 지은 씨, 힘내세요. 도진이 수술실 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길고 긴 수술이 계속됐습니다. 5시간의 긴 수술 끝에 주치의가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의사의 말에 도진이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기적 같아요. 뇌동맥류를 완벽하게 제거했습니다.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언제 의식을 되찾을까요? 도진이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빠르면 내일, 늦어도 이틀 안에는 깨어날 겁니다. 의사가 희망적으로 답했습니다. 한편 구치소에 수감된 말자와 민석은 좁은 감방에서 서로 탓하며 싸웠습니다. 다 내 때문이야. 괜히 유튜버 불러서. 민석이 말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네가 먼저 제안했잖아. 말자가 민석의 뺨을 할겼습니다. 두 사람의 싸움 소리에 교도관이 달려왔습니다. 조용히 안 해. 둘 다 징벌반 가. 교도관이 호통치며 두 사람을 떼어놨습니다. 말자와 민석은 각각 독방에 갇혔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말자가 지은의 집 보일러 온기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때가 천국이었구나. 말자가 무릎을 끌어안고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틀 후 지은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지은 씨, 곁을 지키고 있던 도진이 기뻐하며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진 씨, 제가 살았네요. 지은이 미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연히 살아야죠.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요. 도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습니다. 지은은 병실에서 회복하는 동안 도진이 처리한 일들을 보고받았습니다. 악플러들 고소는 어떻게 됐어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전부 법정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정정 보도도 이미 나갔고요. 도진이 태블릿으로 뉴스 기사들을 보여줬습니다. 한지은 대표 명예훼손 사건, 허위사실, 유포자들 무더기 기소 시댁에 악행 폭로된 투작의 여제, 여론 완전 반전. 지은이 기사들을 읽으며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마음 놓고 회복에만 전념하세요. 도진이 지은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투병 과정과 시댁의 만행을 정리한 영상을 직접 촬영했습니다.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실에서 담담하게 증언하는 지은의 모습이 업로드됐습니다. 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수 500만을 돌파했습니다. 댓글창에는 지은을 응원하는 메시지들로 가득했습니다. 지은님 힘내세요. 시댁이 정말 악질이네요. 완쾌하시길 바랍니다. 여론은 완전히 지은의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빠르게 건강을 회복한 지은은 휠체어를 타고 병원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공기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요. 지은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공기 많이 마시게 해드릴게요. 도진이 휠체어를 밀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회사는 어떻게 됐어요? 지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직원들이 완벽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오히려 더 단합이 잘 되더라고요. 도진이 안심시켰습니다. 다들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지은이 미안해했습니다. 당신이 빨리 나아서 돌아오는 게 최고의 보답이에요.
도진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퇴원 전날 도진은 병실에서 지은에게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지은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도진이 무릎을 꿇으며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반지에는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반짝였습니다. 평생 당신을 보호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도진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지은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이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병실에 따뜻한 감동이 흘렀습니다. 다시는 헤어지지 말아요. 지은이 도진의 품에서 약속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도진이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퇴원 당일 수많은 기자들이 병원 앞에 몰렸습니다. 지은이 건강한 모습으로 걸어 나오자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지은 대표님, 건강이 어떠세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악의적인 비방에는 앞으로도 선처 없이 대응하겠습니다. 지은이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도진이 지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지지를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약혼했습니다. 도진이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더욱 흥분하며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지은과 도진은 손을 맞잡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지은은 민석과 말자에게 추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출소 후에도 빚더미에 앉게 만들 거예요. 지은이 변호사에게 지시했습니다. 감옥에서 곰팡이 핀 밥을 먹던 말자가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지은과 도진의 약혼 소식이 뉴스로 나왔습니다. 내가 그 여자한테 따뜻한 밥 얻어먹던 때가 언제였나? 말자가 차가운 밥을 내려다보며 통곡했습니다. 민석도 교도소 작업장에서 뉴스를 들었습니다. 내가 놓친 게 저런 여자였구나. 민석이 뒤늦은 후회로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습니다. 지은과 도진은 차를 타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멀어지는 병원을 바라보며 지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지은이 도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1년 후 봄 지은의 70억 저택 정원은 화사한 장미와 작약으로 장식됐습니다. 하얀 천막 아래로 가족과 가까운 지인 50여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신부 입장합니다. 웨딩 플래너의 안내에 따라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지은이 나타났습니다. 버질로드를 걸으며 지은은 지난 2년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법원에서 울며 나왔던 그날부터 오늘까지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도진이 재단에서 환한 미소로 지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워요. 도진이 지은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지은이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목사가 혼인 서약서를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지은 씨, 강도진 씨를 평생의 반려자로 맞으시겠습니까? 네, 맞겠습니다. 지은이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강도진 씨, 한지은 씨를 평생 사랑하고 지키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진이 진심을 담아 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반지를 교환하며 키스했습니다. 하객들의 박수가 정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직원들이 꽃잎을 뿌리며 환호했습니다. 지은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이제 누구도 나를 흔들 수 없어. 결혼식 직후 지은이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100억 원을 출연해 공익재단을 설립합니다. 지은의 선언에 하객들이 놀라며 박수쳤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과 이혼 가정을 지원하는 재단이에요. 지은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재단 설립 기념 행사에서 지은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저는 한때 무력한 피해자였습니다. 지은이 마이크를 잡고 진솔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일어섰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청중들이 감동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옵니다. 지은의 연설에 장내가 숙연해졌습니다. 같은 시각 교도소 작업장에서 민석은 하루 종일 서서 단순 노무를 반복했습니다. 작업복에 먼지가 뒤덮여 있었고 퀭한 눈으로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야, 박민석, 더 빨리 해. 반장이 고함치며 재촉했습니다. 민석의 손은 거칠어져서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지은의 재단 설립 소식이 나왔습니다. 저 여자가 내 와이프였는데. 민석이 동료에게 중얼거렸습니다. 또 시작이네. 정신병 걸렸나? 동료가 비웃으며 외면했습니다. 감방에서 말자는 차가운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동기들에게 밥을 뺏기고 구석에서 라면, 국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지은이 집 난방 따뜻했는데. 말자가 추위에 떨며 과거를 그리워했습니다. 시어머니 노릇 제대로 할걸. 말자가 뒤늦은 후회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혼여행을 위해 인천공항 VIP 라운지에 도착한 지은과 도진은 샴페인으로 건배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도진이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 지은이 환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당신은 제 인생 최고의 투자예요. 도진이 농담을 건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최고 수익률이 나올 것 같은데요? 지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한 지은이 창밖으로 서울 도심을 내려다봤습니다. 반짝이는 네온사인 사이로 자신과 같은 상처를 가진 이들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내가 빛이 되어줄게. 지은이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기내 모니터에 지은의 재단 설립 소식이 속보로 나왔습니다. 승무원이 지은을 알아보고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존경합니다. 힘내세요. 승무원이 작은 목소리로 응원했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하나둘 지은을 알아보고 조용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은은 도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완전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더 이상 작아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화면에는 1년 전 법원 앞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던 지은의 모습이 교차 편집되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지은의 얼굴이 대비됐습니다. 가장 완벽한 복수는 내가 행복해지는 거였네요. 지은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높이 날아오르며 새로운 하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지은과 도진이 맞잡은 손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반지가 햇빛에 반짝이며 빛났습니다. 지은의 얼굴에는 진정한 승리자만이 지을 수 있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더 높이, 더 자유롭게 날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한지은의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70억 저택에서 쫓겨날 뻔했던 여자가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나기까지 그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절망의 나락에서 헤맸고 때로는 생명까지 위험한 순간을 맞았지만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작게 만들고 참아야 한다고 믿었던 마음속의 틀이 진짜 적이었죠. 그 틀을 깨고 나온 순간 지은은 비로소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민석과 말자는 끝까지 남을 탓하며 비참한 결말을 맞았지만 지은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갔습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복수에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지은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다시 날아오를 힘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